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4회 실기 필답형 보고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강제 기화장치 특징 4가지를 쓰시오. 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기화를 시키는데 강제로 시킨다. 우리가 액화가스를, 그죠? 액화가스를 기화를 시켜서 기체로, 그죠? 기화시켜서 기체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인데, 자연 형태로 기화를 시키는 방식이 있고 강제로 기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기화기를 이용해서 강제로 기화를 시킵니다. 그죠? 특징을 보시게 되면 한냉시에도 연속적으로 가스 공급이 가능하다. 그죠? 추울 때도. 그러니까 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뺏어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냉 추울 때도 연속적으로 가스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공급 가스의 조성이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게 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죠? 조성, 안에 이게 성분, 그죠? 이런 것들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 면적이 적어진다. 설치 면적이 작아진다. 기화량을 가감할 수가 있고, 설비비 및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 강제 기화기는 대량 소비처에 적당하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가지 이 중에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적당한 거, 그죠?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압축가스 내용적 1000세제곱미터 저장 탱크의 저장 능력을 구하시오. 35도씨에서 최고 충전 압력은 5MPa이다. 자, 압축가스입니다. 그죠? 압축가스의 저장 능력 계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저장 능력 10P 플러스 1 곱하기 최적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그대로 해주시고, 그죠? 10의 압력은 5MPa P, 그죠? 5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뭡니까? V 최적 1000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그대로 51,000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 능력 단위는 우리가 세제곱미터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P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최적으로 구할 수 있다. 자, 가스 계량기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화기와 유지해야 하는 우회거리를 쓰시오. 우회거리는 2m 이상. 그러니까 모든 가스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우회거리 또는 화기와의 직선거리, 우회거리 이렇게 나오면 2m 또는 8m 이런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상 2m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이격거리, 그러니까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인데 계량기와 계량기 가장 넓은 개념에서 거리가 가장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뭐냐면 계량기라는 것은 외부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죠? 측정하는 거죠.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가정으로 들어와서 사용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기, 가스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가장 파워가 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만큼 넓은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된다. 거리가 넓어야 된다. 그래서 이격거리는 60cm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메다라고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60cm 이렇게 많이 씁니다만은 지금처럼 메다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0.6m 이상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 또는 0.6 이상, 0.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이격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는, 가정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돼요? 전기 차단기, 그죠? 차단기나 이런 거 하고 이격거리 나오는 거 있죠? 30cm. 그러니까 이게 60cm, 30cm 그러니까 파워가 이렇게 좀 분산된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좀 좁아져도 되고, 그 다음에 전선이 나와 버리니까 그보다 좀 더 좁아져도 되고, 이게 얼마냐?
15cm, 0.15m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를 공동주택 대피 구간에 설치 가능한지 쓰시오 나왔는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 방, 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가스 계량기는 사람이 없는 곳에, 그러니까 대피 공간도 대피를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공간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피 공간, 방, 거실,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4번에 냉매의 물리적 조건 4가지를 쓰시오. 냉매의 물리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증발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을 것. 또한 상온에서는 저압에서 액화가 용이할 것. 그죠? 냉매가 기본적으로 액체에서 기체. 그죠? 그러면 실내에서 이제 열을 뺏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기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하면서 우리가 열을 취득하고 버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냉매가 되는 겁니다. 그 물질, 그죠? 유체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게 증발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야 된다. 또는 상온에서는 저압에서 액화가 용이해야 된다. 그죠? 액화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액화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임계온도가 높고 상온에서 반드시 액화할 것. 그죠? 액화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임계온도가 높아야 된다. 임계온도가 낮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임계점에 도달해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응고온도가 낮을 것. 잘 유동이 돼야 됩니다. 굳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응고온도가 우리가 높게 된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항상 굳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응고온도는 낮아야 되고요. 증발 잡열이 커야 된다. 많은 열을 뺏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액체의 비열은 작아야 된다. 그죠? 비열은 작아야 어떻게 됩니까? 조금의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윤활유 수분 등과 작용해서 냉동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을 것.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물리적 조건이라고 보기 조금 그렇다. 그죠? 예. 작용을 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점도가 작고 전열이 양호하고 표면 장력이 작아야 되고, 누설이 안 되면 누설시 발견이 용이해야 된다. 자, 냉매 중에 수분이 혼입되어도 냉동작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비열비 값이 작을 것, 절연 내력이 크고 전기 절연성이 좋을 것, 패킹 절여에 영향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4가지 써라 이런 개념이니까, 그죠? 내용을 보시고, 물리적 조건, 뭐 화학적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5번에 가스 액화 분리장치 구성요소 3가지를 쓰시오. 자, 가스 액화 분리장치, 액화시키는 가스를 어떻게 돼요? 액화시키는 거죠. 액화. 그죠? 이 가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통상 뭐 공기 액화 분리장치 이런 개념으로 딱 보시면 되겠죠. 이 공기를 액화시켜서 어떻게 돼요? 산소와 질소, 그 다음에 뭐 알곤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분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 분리장치가 되겠죠. 그죠? 분리장치. 자, 그러면은 먼저 한냉 발생 장치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액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냉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냉 발생 장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류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료가스를 우리가 분리, 정제하는 장치다. 그래서 분리, 정제하는 장치를 우리가 정류 장치다. 정제하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불순물 제거 장치, 말 그대로, 그죠? 가스 중에, 원료 성분 중에, 통상 우리가 뭐 수분, 이렇게 볼 수 있죠? 탄산가스. 이 수분은 얼음이 되고, 그죠? 얼음이 되고, 탄산가스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가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관 부속품을 폐쇄시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순물 제거 장치가 제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핵과 분리 장치 크게 우리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프로판 10세제곱미터를 과잉 공기량 20%로 완전 연소 시 필요한 공기의 양을 구하시오. 자, 프로판 우리가 완전 연소식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5몰이죠. 산소 5몰. 그죠? 그렇게 해서 탄산가스 3몰. 그죠? 그 다음에 H2O 생성되죠. 4몰. 그죠? 그래서 총 3몰과 2몰. 그죠? 5몰입니다. 산소. 필요한 산소죠. 자, 그러면은 최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10세제곱미터. 현재 22.4죠. 여기는 5몰에 22.4. 그죠? 그래서 5몰에 22.4를 22.4로 나누어 주면 프로판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산소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현재 10세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10세제곱미터에 필요한 산소의 양이 나옵니다. 자, 이걸 뭡니까? 공기로 바꿨습니다. 그죠? 공기로 바꾸면 그 값에다가 뭐예요? 21분의 100을 곱해주면 공기량으로 바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량에서 21분의 100을 곱해주면 공기량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과잉 공기량 20%로 연소시켰다. 과잉 공기량 20%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된 값에 1.2, 그죠? 1 해주면은 100%고, 그죠? 거기에 20%가 더 들어가요. 과잉 공기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공기비가 1.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비 1.2를 곱해줌으로써 필요한 공기의 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85.71이다. 그죠? 그래서 요 1.2는 과잉 공기량 20% 계산해 준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몰수를 알기 위해서 또는 1세제곱미터당 필요한 산소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완전 연소식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번에 다음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자, 2020년 단독 사용자가 정압기를 설치하였다. 2030년까지 분해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초 몇 년에 실시하고 이후 몇 년마다 몇 년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압기를 설치했을 때 정압기의 분해 점검 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독 사용자의 정압기 및 필터의 경우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이다. 그럼 최초 설치하고 나서 2020년에 설치했으니까 뭡니까? 3년까지는 1회, 최초 몇 년? 3년까지니까 2023년에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4년, 그죠? 4년 뒤인, 그 4년 뒤엔, 2023년에 4년 뒤엔, 2027년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내용, 단독 사용자 정압기 및 필터의 점검, 주기가 되겠죠? 3년에 1회.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배관 신축 위험의 한 종류인 상온 스프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상온 스프링이 뭐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배관의 자유 팽창을 미리 계산해서 관의 길이를 약간 짧게 절단하여 강제 배관을 함으로써 열 팽창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절단하는 길이는 계산해서 얻은 자유 팽창량의 2분의 1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콜드 스프링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상온 스프링 또는 자유 팽창량에 얼마로 하는, 그 절단하는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계산해서 얻은 자유 팽창량의 2분의 1로 한다.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9번에 내용적 50세제곱미터인 저장 탱크의 비중 0.55인 부탄을 20톤 충전하였을 때 충전한 가스의 용적 비를 계산하시오.
자, 먼저 충전된 부탄이 20톤이 차지하는 최적을 구합니다. 20톤이 차지하는 최적을 먼저 구한다. 자, 지금 보시면은 비중이 0.5오고 20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킬로그램 단위로 우리가 바꿔주기 위해서 20에 곱하기 1000 해주시면 이제 킬로그램 단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비중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죠? 비중으로 나누어 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중 계산할 때 보시면 비중은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퍼 리터죠. 킬로그램 퍼 리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계산된 값을 리터로 나누어 주면 나오는데, 지금 리터를 구해라 이랬기 때문에 마찬가지 킬로그램을 비중으로 나누어 주면 리터가 나옵니다. 그죠? 최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된 값이 리터로 나옵니다. 리터로. 그러면은 요것을 뭐예요? 세제곱미터 우리 최적으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단위를 맞춰 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용적 비율을 구합니다. 그죠? 원래 50세제곱미터 짜리에다가 20톤을 넣었어요. 20톤을. 그러면 여기 몇 프로 차지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죠? 현재 36.36세제곱미터가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50하고 비교를 하죠. 50분의 36.36 곱하기 100 하면 72.72%가 이 안에 찬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10번에 원심 펌프를 직렬, 병렬로 연결 시 유랑과 양정의 변화에 대해서 쓰시오. 자, 펌프를 우리가 직렬로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힘이 세집니다. 힘이 세지기 때문에 유량은, 보내는 양은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양정이라는 것은 보낼 수 있는 거리, 높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펌프가 포올릴 수 있는 높이, 그 높이가 증가한다. 힘이 세지기 때문에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힘은 그대로인데 양정은 일정한 대신에 유량, 많은 양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많은 양을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직렬과 병렬 연결 보시는 것처럼 유량과 양정이 변화를 합니다. 각각 하나는 일정하고 하나는 증가하는 이런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다단압축기에서 다단압축을 하는 주된 목적 4가지를 쓰시오. 다단압축, 그죠? 단수를 어떻게 돼요? 느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개로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느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압축률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1단으로 했을 때는 압축률이 커지기 때문에 다단,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최적 효율은 증가한다. 효율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한 개가 힘겹게 겨우겨우 하던 거를 2개, 3개가 나누어서 하면은 그만큼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효율이 좋아진다. 그런 개념입니다. 힘의 평형이 좋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가스의 온도 상승을 피할 수가 있다. 한 개가 무리해서, 그러니까 1단 압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단일 경우에 한 개가 힘겹게 압축을 행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효율도 떨어지고 압축률도 많아지고 뭡니까? 또 그만큼의 온도 상승, 효율이 나빠지고, 그죠? 힘의 평형도 안 좋아지고 하는 일이 많아지면 내부가 과열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걸 한 개가 하던 게 여러 개로 나누어 버리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죠. 12번에 도시가스 기밀시험 압력, 중압 이상 배관, 내압시험 압력 실시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먼저 기밀시험 압력 보시죠. 기밀시험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중 높은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기밀시험 압력이다. 그 다음에 중압 이상 배관, 내압 시험 압력 실시 기준입니다. 내압 시험 압력,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를 한다. 그죠? 그래서 기밀 시험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 1.1배 요거 하고 8.4하고 둘 중에 하나 높은 거 하고요. 중압 이상의 경우 내압 시험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실시를 한다. 뭐 문제에서 이제 TP가 얼마다, 뭐 FP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거, 그죠? 곱하기 1.1 곱하기 1.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형태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13번에 가스 고압장치 상용 압력이 15MPa일 경우에 다음 압력을 구하시오. 자, 내압 시험 압력 나왔죠? 내압 시험 압력. 상용 압력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면 나왔던 것이 뭡니까? 내압 시험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입니다. 최고 사용 압력. 그 얘기 뭐냐면 상용 압력. 그죠? 상용 압력과 최고 사용 압력.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15에다가 곱하기 1.5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기미 시험 압력은 아까 뭡니까? 1.1 곱하든지 8.4보다 작으면은 8.4kPa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미 시험 압력은 상용 압력 15에 곱하기 1.1을 해보면은 1.1을 해보면은 16.5MPa이 나와버리니까 메가파스칼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킬파스칼보다 크겠죠. 예. 요 압력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고요.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이제 하나 나온 겁니다.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여기 보시면 내압 시험 압력 TP에 곱하기 10분의 8 0.8이 되겠습니다. 그죠? TP 곱하기 0.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5 내압 시험 압력이죠. 곱하기 10분의 8 18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산 공식은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14번에 가스 사용 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 사용 시설의 경우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나 가스 누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설치 대상 영업장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인지 쓰시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설치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준을 보시면 자, 식품 적객업소 영업장의 면적 나옵니다. 100제곱미터 30평 이상인 가스 사용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 누출 경보기 연동 차단 기능에 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 누출 차단 장치나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가스 누출 경보기와 연동 차단 기능을 가지는 다기능 가스 안전 계량기가 있다면 이런 거 설치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문제에서는. 그래서 가스 누출 경보기가 연동이 되어서 차단 기능을 가지는 다기능 가스 안전 계량기. 다기능 가스 안전 계량기는 계량기 역할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단기 역할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단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압기 평가 선정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쓰시오. 정압기는 우리가 뭡니까? 정특성, 동특성, 유랑특성, 사용 최대차 및 작동 최소차. 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나 선정을 할 때는 이런 특성을 참고해서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